오늘 F킬라에서 이야기할 회사는 GFFG라는 회사입니다. GFFG는 Good Food for Good의 약자이고 좋은 음식을 오래도록 즐긴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요식업 기업이고요.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대중들에게 알려진 브랜드는 카페 노티드라는 도너츠 파는 가게입니다. 노티드 말고도 브랜드가 더 많은데 현재는 6개만 남아있고, 원래 다운타우너 버거도 팔렸는데 20% 지분을 GFFG가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6개로 카운트를 하였습니다. 폐업했거나 이미 팔린 브랜드들은 다음과 같다. 개인적으로 GFFG 산하의 브랜드를 처음 접한 곳은 성수동의 피치스 도원이라는 슈퍼카 튜닝샵 같은 힙스터의 성지가 있는데, 여기에 다운타우너 버거가 입점을 해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가봤는데 너무나도 힙하고 트렌디해서 깜짝 놀랐고, 한국 브랜드라는 말을 듣고서 또 한 번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물을 먹은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데 실제로 창업자는 미국에서 왔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노티드의 빼어난 감각을 느낄 수가 있다. 도넛 버거로 매출 100억에서 3년 만에 1000억으로 키운 이 남자. 성공을 달성한 한 남자가 주인공인 기사인데 바로 GFFG의 이준범 대표에 대한 2023년 기사입니다. 2년이 지난 2025년 현재와는 너무나도 달랐던 그 당시의 상황은 장밋빛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짧은 시간에 여러 브랜드를 런칭했다가 접은 부분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 건데, 회사에서도 경험을 파는 곳이라면서 인테리어 역량을 강조를 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본질인 음식은 정작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받았던 시작과는 달리 입지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실상은 돈을 벌었던 브랜드조차도 다운타우너와 노티드 뿐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브랜드들은 늘 적자였고 여전히 적자고요. 다운타우너 버거는 이미 매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멀쩡한 플레이어는 노티드 뿐인 건데, 노티드 역시도 실적은 완전히 꺾인 상황이다. 참고로 다운타우너 버거를 매물로 내놓았을 때 회사에서 제시했던 희망 매각가는 500억 원이었고, 반면에 실제로 팔린 가격은 80% 지분을 팔아서 100억 원을 받았습니다. 80% 지분을 산 곳은 샐러디였으며 희망가의 4분의 1 가격에 인수를 한 겁니다. 애초에 거품이었던 희망가에서도 회사의 목적이 여실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회사가 인지하는 브랜드의 가치랑 현실의 괴리가 심각한 수준이다 보니까 회사의 목적이 너무 뻔히 보인다라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카페 노티드도 현재 매각 시장에 나와 있는데 희망 매각가를 800억 원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다운타우너가 희망가의 4분의 1에 팔렸는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더 안 좋잖아요. 과연 800억 원을 제값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현 시점에서 카페 노티드의 상태를 감안해 보면은 한숨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기사에서 노티드를 수식하는 표현은 오픈런 끝난 노티드인데, 그러니까 줄 서서 먹던 노티드의 좋은 날은 이미 지나가고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더 문제시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가맹 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뒤에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노티드는 가맹 사업 계획을 발표했고요. 가맹 사업 정보 공개서도 누구나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티드의 가맹비는 2,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가맹비는 그냥 가입비입니다. 이런 가맹비가 던키는 880만 원이고 크리스피 크림은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가맹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평균 가맹비는 1,000만 원 수준이라고 하니까 노티드의 가맹비는 평균의 2배가 넘는 겁니다. 매장 면적 149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창업 비용은 3억 7천만 원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인테리어 비용만 2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인테리어가 주력인 회사니까, 그리고 인테리어가 예쁘니까 비싼 거겠지만 어쨌든 도넛을 팔아서 메꿔 넣어야 되는 건데, 도넛을 몇 개를 팔아야 원금 회수가 가능할지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막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참고로 노티드의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450만 원인 셈이고요. 국내 프랜차이즈 평균은 평당 18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2.5배 정도 이상 비싼 겁니다. 평균에 비해서. GFFG 관계자는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관점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수제 도넛과 인테리어 등은 브랜드 입장에서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면서 전국 단위로 급격히 매장을 늘릴 생각은 전혀 없다. 우리 가치와 맞는 점주를 꼼꼼히 선별해서 내실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키워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에도 어폐가 있는 게, 내실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키운다라는 약속과 노티드를 매물로 내놓은 부분이 어떻게 동시에 성립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GFFG, 알토스 벤처스 등에서 300억 규모 시리즈 A 투자 유치. GFFG는 시리즈 A에서 300억 원 투자를 받았고 투자 당시에 산정된 기업 가치는 3천억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3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역시 상장이라고 합니다. GFFG는 투자 유치를 계기로 해외 시장 개척, 노티드를 중심으로 한 IP 사업 강화, 그리고 기업화 작업에 나서며 GFFG는 도넛 브랜드 노티드, 퓨전 한식 브랜드 호족반의 해외 진출부터 도전을 할 계획이며 기업 성장을 위해서 기업 공개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대박이 나면 상장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넛보다는 한식 브랜드가 해외 진출의 주력이라고 하고요. 해외 진출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한국에서는 직영점 확장은 계획이 없다라고 합니다. 주말에도 텅텅, 수익성 악화, 매년 100억 적자 고비. 실제로 노티드는 단기 순이익으로 보면은 100억에 가까운 93억 원 적자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의 한물이 간 느낌을 주는 굴욕적인 기사가 나오는 현실이지만 GFFG에도 물이 들어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트렌드에 부합을 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기가 존재를 했는데 줄 서서 먹는 유행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성지라든지 세련된 캐릭터 굿즈도 트렌드랑 맞물려서 주목을 받았던 건데 문제는 요식업으로서의 본질인 음식에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유행이 지남과 함께 하락세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애초에 롱런하는 브랜드로서의 역량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티드의 직영점이 많아졌고 백화점 입점도 늘어남과 맞물려서 흔한 카페가 돼버린 건데 과거의 희소성을 무기로 한 인스타 성지로서의 가치가 퇴색되어 버렸고 그와 함께 줄 서서 먹던 사람들도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상 상장을 목표로 가는 입장에서 필연적인 운명이었던 게 성장성을 증명을 해야 상장이 되고 매장이 많아져야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희소성이랑 성장은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노티드는 가맹점 사업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운이 좋게도 매장이 많이 늘어나면은 노티드의 유일한 가치였던 희소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요식업의 본질이 부재한 거랑 상장 추진과 함께 위기가 찾아온 부분에서 더번코리아가 떠오르고요. 미국에서 활동했던 창업자가 세련미랑 감각적인 디자인에 포커스를 맞췄으나 재무 관리에서 미스가 난 부분에서는 컬리의 김스라 대표가 떠오르는 부분이다. 백종원의 더본코리아에서 우리가 배운 사실은 본질 외적인 부분에서 인기가 많은 것에 현혹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며 특히 회사 측의 주장과 자료는 현실과 매우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노티드도 그런 리스크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맹사업을 계획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결정하기 전에 구글링과 유튜브에 노티드 관련 콘텐츠를 전부 다 찾아보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참고하실 만한 자료들은 영상 본문에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원이 한국 사회에 기여를 한 부분을 굳이 찾아보자면 가맹사업의 민낯을 보여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종원 덕분에 요식업 가맹점에 대한 숨은 리스크를 온 국민들이 알게 되었고 특히 퇴직금으로 가맹점을 생각했던 분들이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시점과 맞물려서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가맹점은 패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백종원 대표가 마침표를 확실히 찍어준 부분이고요. 특히 회사가 조기 투자를 받은 상황이거나 엑시트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태에서 요식업 기업이 상장을 목표로 간다면 소비자나 가맹점 사장님 그리고 개인 투자자랑 과실을 나눠 먹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익을 많이 남겨야 상장이 되는 상황과 가성비 높은 음식을 기대하는 소비자랑도 이해가 상충이 되는 것이고 결국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GFFG의 해외 진출의 성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